안녕하세요. 은가 스포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방과 평생 무료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원주 DB는 직전 경기 홈에서 고양 선호 상대로 연장전 승부 끝에 82대 92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대구 한국가스공사 상대로 89대 80 승리를 기록했다. 2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오마리 스펠맨 21득점, 이선 알바노 25득점, 9어시스트 가 분전했지만 너무 일찍 터트린 3패인이 17점 차 리드를 잡았던 경기에서 역전을 당하게 만들었던 경기. 리드를 잡고 있던 상황에서 안일한 공격이 많이 나왔고 수비에서도 상대에게 3점 슛과 속공을 많이 내줬던 상황.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12승 9패 성적. 창원 LG는 직전 경기 홈에서 안양 정관장 상대로 55대 70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서울 삼성 상대로 74대 62 승리를 기록했다. 4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1쿼터에만 턴오버 9개를 범했고 전반전 3점 슛 12개를 시도해서 단 한 개도 성공시키지 못했던 경기. 3점 라인 수비에서 아쉬움이 나타나는 가운데 상대의 속공과 얼리 오펜스를 막아내지 못했으며 범실이 승부처에 늘어났던 상황. 또한 믿었던 아셈마레이의 에너지도 심상치 않았으며 전성현이 22분여 출전 시간 동안 무득점으로 침묵했던 패배의 내용.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2연승 흐름 속에 10승 9패 성적. 원주 DB는 치나누 오누아쿠가 부정맥 시술을 받게 되면서 2월 초 방출됐던 로버트 카터를 다시 데려왔다. 오마리 스펠맨의 출전 시간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골밑에서 꾸준히를 해주던 치나누 오누아쿠의 공백은 아셈마레이를 상대해야 하는 입장에서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서울 삼성은 직전 경기 홈에서 대구 한국가스공 상대로 63대 66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창원 LG 상대로 62대 74 패배를 기록했다. 3연패 플러스 최근 11경기 1승 10패 흐름 속에 코비 코번 20득점, 2분전했지만 이정현 13득점을 제외하고는 두 자릿수 득점자가 나오지 않았고 뒷심 대결에서 밀린 경기. 상대의 거센 수비와 빠른 공격을 막지 못했고 이정현의 휴식 구간에는 2대2 플레이에서 공격의 실마리를 풀어주는 선수의 활약이 미비했던 상황.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2연패 흐름 속에 5승 14패 성적. 안양 정관장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창원 LG 상대로 70대 55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수원 KT 상대로 56대 63 패배를 기록했다. 조니 오브라이언트가 골밑을 사수하는 가운데 하비 고메즈 19득점 가 승부처를 장악한 경기. 부상에서 돌아온 변준영과 박지훈이 백코트 싸움에서 힘을 냈으며 포워드 자원들이 골밑뿐 아니라 예곽에서 적극적인 스크린 플레이도 병행하며 팀 동료들이 골밑 돌파를 할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 줬던 상황.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7승 13패 성적. 안양 정관장은 박지훈이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국가대표 에이스 백코트 자원 변준영이 돌아왔다. 플레이메이킹 능력에서 앞서는 백코트 조합의 위력을 안양 정관장이 보여줄 것이다. 서울은 최근 2경기 1승 1패. 개막전 제주 원정에서 점유율을 주도했음에도 결정력 부족을 노출했다. 이후 안양전에서는 짜릿한 승리를 거두며 반등했다. 링가드가 2선에서 공격 조율을 담당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조영욱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지만 마무리가 부족했다. 중원에서는 기성용과 손승범이 경기 운영을 책임지지만 패스 플레이 위주로 공격 효율성이 떨어진다. 수비에서는 제주전에서 8개의 슈팅을 허용하며 측면 크로스 대응에 불안함을 보였고 김진수의 느린 수비 복귀가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김천 상무는 최근 2경기 1승 1패. 개막전 전북 원정에서는 수비적으로 버텼으나 부족함이 있었고 제주 원정에서는 점유율 33%에 불과했으나 역습을 통해 효과적인 득점을 기록했다. 이동경이 공격 전개의 핵심으로 활약하며 제주전에서 한 골을 기록, 빠른 역습 속도를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들었다. 수비에서는 박승욱이 중심을 잡고 있지만 전북전에서 상대 공격에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제주전에서는 강한 압박과 태클로 상대를 봉쇄하며 승리를 가져왔다.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적으로 버티면서 역습을 노리는 전략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이 홈에서 점유율을 주도하며 경기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링가드를 중심으로 한 경기 운영이 강점이지만 최전방 결정력이 부족해 다득점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천은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실리적인 운영을 할 전망이다. 전북전과 제주전에서 33% 점유율에도 실속 있는 경기 운영을 펼쳤으나 상대가 수비적으로 대비할 경우 공격이 단조로워질 수 있다.
서울이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으며 김천이 수비적으로 나설 경우 언더 가능성이 크다. 개막전에서 화성을 2대0으로 제압하며 시즌을 산뜻하게 출발했다. 찬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극강의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보였다. 후이즈가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를 흔들었으며 사무엘 안드라데가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을 전개했다. 수비에서는 김주원과 페레이라의 조합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점유율을 과하게 가져가기보다는 수비를 단단히 하며 상대 실수를 유도하는 전략이 돋보였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비슷한 운영이 예상된다. 개막전에서 부천 원정 1대3 패배를 기록했다. 수비적으로 버티는 데 집중했지만 결국 다수의 실점을 허용하며 조직력 문제를 드러냈다. 경기 내내 슈팅 1개, 유효 슈팅 1개에 그치며 공격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반대 나벌트와 홍준호의 수비 조합이 아직 호흡이 맞지 않았고 부천의 빠른 공격 전개에 쉽게 뚫렸다. 미드필드에서도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하며 상대 압박에 고전했다. 공격에서는 가브리엘 산토스, FW가 고립되는 모습을 보이며 전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지 못했다.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적으로 버티면서 역습을 노릴 가능성이 크지만 개막전과 같은 경기력이 나온다면 성남을 상대로도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성남이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충북 청주는 개막전에서 공격력이 무력했으며 수비 조직력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성남이 실리적인 운영을 통해 경기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으며 다득점 경기보다는 저득점 흐름이 예상된다. 성남 승리와 언더가 가장 안정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KB손해보험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한국전력 상대로 3대1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삼성화재 상대로 3대0 승리를 기록했다. 9연승 흐름 속의 비에나 17득점 43%, 나경복 15득점 43%, 야쿱 8득점 33%까지 날개 공격수들의 성공률은 만족할 수 없었지만 황택의 세터가 중앙 속공으로 공격의 활로를 뚫은 경기. 차영석 13득점 75%, 박상아 12득점 66%가 중앙을 장악했던 상황. 또한 원팀이 된 KB손해보험 선수들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가운데 이기를 넘어서는 힘을 보여준 승리의 내용.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8연승 흐름 속에 11승 4패의 성적. 삼성화재는 직전 경기 홈에서 대한항공 상대로 0대3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KB손해보험 상대로 0대3 패배를 기록했다. 2연패 흐름 속의 파즐리 18득점 54%가 분전했지만 웜업존으로 밀려난 막심이 교체 자원으로만 활용되었고 서브의 정확도가 떨어졌던 경기.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면서 눈에 보이는 공격이 상대 블로킹에 잡혔고 세터들의 연결도 불안했던 상황. 또한 1세트 6대6 상황에서 상대 주포 요스바니가 빠지고 다시 코트로 돌아오지 않은 경기에서 무기력하게 0대3 셧아웃 패배를 당했다.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2연승 흐름 속에 6승 9패 성적. KB손해보험은 2위 대한항공을 승점 1점 차이로 추격하고 있다. 2위 싸움에서 역전을 만들 수 있는 찬스를 맞이한 경기. 현대캐피탈의 16연승 행진에 제동을 걸은 이후 팀 찬단 최다 연승 기록에 해당하는 9연승에 성공한 KB손해보험의 기세가 이어질 것이다. BNK썸은 정규 시즌 마지막 두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잘 활용해 선수들의 에너지를 회복하고 플레이오프에 나선다. 박혜진이 부상에서 돌아와서 컨디션을 끌어올렸고 플레이오프에서는 이소희가 돌아오는 만큼 국가대표 백코트 조합의 위력이 부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빅맨진 전력에서는 김소니아가 있지만 배혜윤에 대한 고민은 클 수밖에 없다.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3연패 흐름 속에 10승 5패의 성적. 삼성생명은 슈팅핸드인 오른손에 팔꿈치를 다친 키아나 스미스와 수비가 좋은 이주연이 부상에서 돌아온다. 로우 포스트와 외곽을 오가며 다양한 공격 옵션을 보여줄 수 있는 배혜윤과 기동력이 좋은 포워드 자원 이해란의 존재감도 든든하다. 또한 키아나 스미스가 없을 때 강유림이 외곽슛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주며 경기력을 끌어올렸다.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2연승 흐름 속에 8승 7패 성적. BNK썸이 이해란의 컷인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수비를 준비하고 나올 것이며 큰 경기 경험이 부족한 강유림의 기복도 걱정되는 1차전이다. 페퍼저축은행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IBK 기업은행 상대로 0대3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도로공사 상대로 2대3 패배를 기록했다. 2연패 흐름 속의 박정아 15득점 41%가 분전했지만 테일러 14득점 27%의 공격이 막혔고 중앙 싸움에서 부족함이 많았던 경기. 리시브 라인이 흔들렸고 발가락 통증을 안고 뛰고 있는 이한비는 결장했던 상황.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5승 10패의 성적. 도로공사는 직전 경기 홈에서 현대건설 상대로 3대1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페퍼저축은행 상대로 3대2 승리를 기록했다. 3연승 흐름 속의 타차나 12득점, 강소희 13득점, 니콜로바 11득점, 가 힘을 냈고 단단한 리시브 라인의 힘을 보여준 경기. 중앙에서 배유나 13득점, 김세빈의 지원 사격도 나왔으며 상대가 2군으로 나섰지만 승리에 대한 간절함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력이 되는 투지와 집중력 싸움에서 힘이 되었던 상황.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2연승 흐름 속에 6승 8패 성적. 페퍼저축은행은 이한비가 부상이다. 리시브 라인이 안정감을 되찾으면서 니콜로바, 강소희, 타차냐, 배유나를 이용한 공격의 분배가 잘 되고 있는 도로공사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다양한 경기에 대한 분석 정보 소스 조합픽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 링크로 연락주시면 모든 정보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처음 하시는 분 처음부터 10가지 가르쳐드립니다. 경기 시작 전 자료 분석 확인은 필수입니다. 편안하게 연락주세요. 금전 요구, 가입 요구 일절 없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